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금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요즘 얼마 전까지 빅스텝도 단행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저희가 계속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파트 후에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나요? 네, 종로구 낙산길 쌍용 아파트 2지구. 네, 쌍용 아파트 2지구 2단지 말씀이신가요? 예. 네, 2단지. 종로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창신동 쌍용 아파트 2단지. 네, 창신동 쌍용 아파트 2단지 네네. 지금 매도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대출을 끼고 있어서 네. 부담이 돼서 그래서 아파트 전망이 앞으로 향후 괜찮으면 보유를 해야 되나 아니면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했어요. 네,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의견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고 지금 나눠보세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관계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그럼 1주택자이신 거네요? 네, 현재 1주택이에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 예, 거주고 1주택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대출이 이제 지금 담보 대출이 조금 있는데 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좀 그걸 갚고 좀 저렴한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할까 아니면 전망이 좋으면 그대로 보유할까 이게 궁금하신 예. 거잖아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그대로 보유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네. 우리 창신 쌍용 2단지 아파트 이게 장점이 예. 참 많은 아파트인데 장점이 많다고요? 네. 그중에 예. 첫 번째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네. 첫 번째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이 같아요. 뜻은 뭐냐면 지금 몇 평이에요? 33평. 33평. 그러면 네. 33평 우리 지금 가격대가 한 8, 9억 정도 나가잖아요, 지금. 예. 지금 8, 9억 정도 나가는데 8, 9억에 매도하고 대출 갖고 30평대 서울에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갈아타기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가격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입지적으로 보면 도심권에 위치한데도 불구하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도심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도심이라고 하면 뭐 종로구라 동대문이라든지 뭐 중구라든지 이런 업무지구가 많은 지역에 있잖아요. 예. 근접하게. 근데 이 주변 지역으로는 주택이 예. 없고 업무 시설만 있잖아요. 특히 예. 아파트는 더 없어요. 예, 많이 없죠. 예, 아파트가 없는데 내가 도심권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지하철 역세권인 아파트를 찾으면 창신 네. 쌍용 아파트 말고
견줄 만한 아파트가 없을 정도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도산하고, 예, 네, 이거하고. 도심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 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하시는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시작을 하는 단계지 뭐 리모델링이 많이 진척이 돼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아파트가 단점이 좀 오래된 게 단점이잖아요. 아, 네네. 30년이 되다 보니까 좀 오래된 게 단점인데 그 오래된 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더 좋다고 판단해서 리모델링으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추진위에서 리모델링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올해 안에 뭐 조합 설립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네네.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긴 텀을 두고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은 무조건 될 거예요. 아, 예, 예. 네. 그러면 도심권에 주택 공급이 없는 지역에 특히 또 예.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고 또 네. 제일 처음에 제 가격이 저렴해서 갈 데도 없어요.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지금 정도 대출을- 가격에 이 정도 대출을 끼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정도 예. 가격에 이 정도 갈 수 있는 지역 창신 쌍용 아파트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제가 볼 때는 좀 긴 텀을 가지고 거주하시고 1주택자시잖아요. 네네. 그럼 긴 텀 가지고 뭐 솔직히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들은 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네. 그 이자 부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승분이 훨씬 더 클 것 같고. 아, 예.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마음 놓고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고 리모델링 아. 사업 아마 지금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으로 가거나 지금 앞으로 지금 아마 추진위에서 같이 할 업체를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정이 됐는지 지정하려고 하는지를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설계도는 나와서 네, 그 정도 봤었거든요. 속도감들 지켜보시면서 그대로 보유하셔도 저는 충분할 거다 아, 판단되니까요. 이자 부담해도 네,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다. 당연성이 있고 네. 유리하다. 네, 그렇게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보유하신 아파트 좀 계속해서 보유하라는 기분 좋은 의견 드렸는데요. 자, 리모델링이 될 가능성이 또 크고 또 새 아파트로 조만간 변모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계속해서 마음 흔들리시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고민 자세하게 또 상담 해결해 보시면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고민되신다면 하단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문자가 더 편하시다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로 또 계속해서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긴 하는데요. 좀 문자가 짧아서 자세한 상담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길게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보유하신 주택이라든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또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저기 동탄 신도시에 그거 한양시장인 그거 하고요. 네. 하나는 우면동에 있는 LH 5단지하고요. 네, 우면동이라고 하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신 건가요? 예, 하나는 아들 이름이고 하나는 저 이름이에요. 하나 동탄 아파트는 아드님 명의시고요.
예, 동탄은. 네, 동탄의 파크 한양 수자인 아파트는 아드님 명의라고 하셨고 또 예. 시청자님 명의로는 우면동에 있는 LH 서초 5단지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예. 어떤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지 이게 고민이 되시는 건가요? 네, 매도하고 어디로 바꿔 타야 되나. 요즘에 조금 막 하도 수상하니까 시절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가 더 계속 가지고 갈 만한 미래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아파트 매도하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지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동탄 파크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예. 우면동의 서초 LH 5단지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5단지는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그 토지 임대부 아파트죠. 예.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셨고 그래서 두 채를 보유 중인데 예. 전망이 어떤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매도해서 다른 데를 바꿔 탈까? 아니면 지금 거기 세주고 있거든요, 두 군데? 그러면 지금 아드님 명의랑 예. 본인 한 채랑 자녀분 한 채랑 이렇게 각각 들고 있잖아요. 예. 그럼 두 분 다 1주택자세요? 네. 아, 두 분 다 1주택자? 예. 지금 그러면 먼저 동탄 파크 한양 수자인 아파트 먼저 보면 네. 우리가 동탄 이신도시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신도시에서는 우리가 동탄역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격이 움직이는데 동탄역에서 거리는 조금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동탄역 주변 시범지구 주변보다 거의 가격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한데 예. 동탄 지역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요. 예. 전세가가 낮다는 거예요. 예. 전세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세가가 낮아요. 네. 그러면 이 전세가가 우리 매매가를 받치는 힘이 돼야 되는데 이 전세가가 올라가려면 수요가 동탄 주민으로만 수요가 다 채워지진 않겠죠. 네. 그러면 외부에서 수요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동탄이 외부에서 데리고 올 만한 호재가 뭐가 있어요? GTX 아, 예. 그리고 우리 이쪽에 보면 테크노 동탄 IT밸리라고 해서 예. 업무지구가 있잖아요. 예. 이 업무지구에 기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풀려야지 이 낮아 있는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GTX가 생긴다고 해서 GTX가 동탄역에 가깝진 않잖아요, 우리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좀 미비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업무지구, 동탄 IT밸리나 비즈타워 같은 이런 중요한 업무지구의 수요들이 지금 다 차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다 보면 전세가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러면 동탄역 주변 지역의 전세가는 좋아지면서 매매가도 받칠 수 있는데 지금 보유하신 주택은 그런 힘들이 좀 약할 수밖에 없고 시간도 시범지구가 많이 상승을 해야 우리께 덩달아 갭 메우기 형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예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매도하고 여유 자금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 네. 동탄역 내에서는 동탄역 주변 지역으로 좀 옮겨가는 게 맞고요. 예. 아니면 뭐 분당이라든지 조금 더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지역들로 예. 갈아타게 하는 게 맞아요. 예. 그 시점이 지금 시점일까요? 지금 우리가 갈아타기 시점을 네. 우리가 판단할 때 네. 우리 집은 오르고 내가 가는 집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집과 가는 집이 둘 다 오른다고 판단하면 지금 가는 게 맞잖아요. 더 좋은 상급지로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도 시점과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매수하고 매도보다는 매도부터 준비를 하고 매수를 좀 신경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네. 지금 LH 5단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5단지가 몇 평이에요? 34평인가? 34평. 예. 지금 이거 가격이 어떻게 해요? 한 15억 이렇게 하나 봐. 16억. 15억 이 정도 하죠.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매도하고 한번 갈아타기 하는 것도 맞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 이 아파트 LH 5단지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예요. 맞죠?
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뭐냐면 토지는 LH가 들고 있고 건물에 대한 부분만 분양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간단하게. 우리 34평 아파트 같은 거 있죠. 네.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보통 얼마예요? 한 10평 정도 나오거든요. 요즘 짓는 아파트. 네. 그러면 우리가 서초동이니까 땅값이 평당 5천만 원, 뭐 5천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네. 5억이란 땅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5억에서 5억을 더하면 20억이죠. 네. 근데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지금 34평이 한 18억 정도 해요. 맞아요. 그럼 우리 거보다 훨씬 비싸죠. 우리 거 훨씬 비싸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이 한다고 쳐요. 음. 땅값이 강남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서 평당 1억이 한다고 치면 1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가격하고 건물값 15억을 더하면 25억이 돼요. 네. 근데 지금 개포주공이나 방배 그랑자이나 이런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도 28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우면동인데도. 음. 그러면 우면동 우리 아파트 가격이 건물 가액이 조금은 높은 편이다. 지금 많이 좀 상승한 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분양 받으셨다고 하면 시세 차익도 많이 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번쯤 갈아타시고 갈아타기를 지금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갈아타는 거를 네, 저기 거기 왕궁 아파트 혹시 아셔요? 네. 예.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거주보다는 오로지 투자의 목적으로만 좀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는 곳은 따로 있으니까. 아, 사는 것은 따로 있고 그래도 네. 1주택자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투자의 목적이라고 하면 뭐 완공도 괜찮지만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변모되는 것들 있죠. 예.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공급의 기조를 따라서 많이들 올라가는 시세예요. 예.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만들 때 예. 1000세대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10,000세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 그러면 단지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매도하고 목동 재건축을 간다든지 목동 같은 경우는 14개 단지가 뭉쳐 있잖아요. 예. 다 지으면 5만 세대가 넘어 5만 세대 정도 돼요. 예. 완공이 되면. 예. 그러면 거의 신도시라는 거 맞먹잖아요. 그것보다 그게 훨씬 낫겠죠. 아파트를 달랑 짓는 것보다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좀 갈아타기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오늘 요 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매도하시고 한번 갈아타기 하시라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매도 후 갈아타기 의견 드렸습니다. 네, 동탄과 우면동 지역 분석도 같이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계속해서 어디로 이주를 해야 할지 몇몇 군데 추천해 주시긴 하셨지만 계속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문자가 편하시다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 네. 대화 2단지 한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52평에 2006년도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거주 중인데 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주변에서는 아파트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오르질 않아서 네. 그래서 문의 좀 드리려고 네, 연락 전화 잘 드렸습니다. 주셨습니다. 지금 네네. 주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매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고양시 2단지 한라 아파트 52평 거주 중이라고 하셨고 2006년이면 꽤 오랫동안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네. 매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대화 2단지 한라 아파트 지금 매수한 지 그러면 한 15년 정도 되신 거네요. 네, 네. 15년 오래됐죠. 전이면 네. 아마 15년 전이면 네, 네. 지금 아마 매수가를 지금 해보겠을 것 같아. 맞죠? 지금 아마 매수했던 가격이 지금 아마 네네. 시세 정도 매수 아마 해보겠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마음 고생이 중간에 많이 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네. 이후에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서
내가 매수한 네네. 15년 전이면 지금 매수한 가격 앉아 해보겠을 거예요. 다른 네네, 우리 맞아요. 일산 다른 지역들은 15년 전 네. 가격을 훨씬 뛰어넘어서 있는데 네. 우리 것만 지금 이제 15년 전 가격이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매도하시는 게 매도하고 갈아타기 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52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52평을 갈아타기 하는데 큰 평수를 갈아타기는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집값이 네. 너무 그래서 올랐어요.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기 신도시 일산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네. 일기 신도시가 이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요. 네. 근데 뭐 기대감은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이 좀 네. 주춤하기도 하고 하지만 네. 결국은 공급을 신도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뭐 이런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허용해줘서 공급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인프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일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주택에 대한 공급만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금상첨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간다라고 하면 3호선 라인, 그러니까 대화역, 주염역, 뭐 정발산역, 마두역이 있는데 네네. 마두역 쪽으로 가면 호수마을이나 이런 마두역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네. 주염역 주변 지역으로 가면 네. 30평대를 우리 아파트 52평을 팔면 30평대로 갈아탈 수 있어요. 네. 30평대로. 근데 네, 평수를 우리가 줄여서. 아파트가 추후에 또 우리가 개발이라는 또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3호선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이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평수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갈아타는 게 맞아요. 아, 갈아타는 게. 네네.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좀 덜 올랐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아파트 앞쪽으로 보면 킨텍스가 있잖아요. 네네. 킨텍스에 보면 우리 GTX도 들어오죠. 네. 업무지구도 들어와요. 네. 그래서 좋은 우리 현상이 아닐까, 앞으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시는 도시의 확장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아파트 뒤쪽으로는 네. 도시를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 좀 왜냐 전원주택 단지처럼 네. 형성되어 있어요. 네네.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보면. 맞아요. 네. 근데 일산 주변 주염역이라든지 마두역 주변 지역으로 가면 도심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네. 전원주택 단지처럼 네네. 아파트가 도시가 확장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리고 네네네. 일산 같은 경우는 네. 업무지구, 그러니까 뭐 판교라든지 이것처럼 업무지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확장성,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가를 이기지 못하고 옮겨오는 수요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집값이 비싸니까 일산이나 이런 주변 위성 도시에 많이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세가가 비싸서 네. 이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이 네. 50평대를 갈까요? 30평대를 갈까요? 30평대를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30평대가 가격 탄력성이 좋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아, 네. 50평대보다. 그러면 네. 우리께 주변 환경은 좋아지겠지만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네네. 대형이라는 것과 확장하지 못한다는 거. 근데 네. 그 두 개가 우리 아파트는 조금 단점으로 지적돼요. 네. 그게 극복할 수 없는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평수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재건축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용적률이 좀 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 지역 가면 네. 그런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 가격 평수를 줄일 수 없고 그냥 가격은 좀 적게 올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유할래요라고 하신다고 하면 네. 가격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킨텍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50평대에 평당 2천도 안 하는 아파트가 서울 주변 지역에도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승을 네. 기대한다라고 하면 한번 갈아타길 고민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고민해 보시고 또 살펴보신 다음에 계속해서 걱정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더 자세한 고민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는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는 시간인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고민 내용 있으시다면 샵 3989번으로 고민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1:1 대면 상담 시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일정과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이번에 빅스텝이 단행되면서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우리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관심도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히 부동산에서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도심권 지역에서는 공급에 대한 기조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런 공급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공급에 대한 방향성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2040 플랜에 의해서도 공급 제시되고 있지만 이번에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모아타운 추가 지정들을 또 예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들을 추진하는 속도들이 빨라지고 재개발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핫한 지역들, 최근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역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을 좀 선점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 내가 새 아파트를 받고 싶지만 새 아파트를 청약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현재 좀 더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 지금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들을 좀 선점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의 목적을 가지시거나 그리고 뭐 내가 지금 갈아타기를 할 때 내가 새 아파트에 대해 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마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새 아파트에 대한 투자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최근에 어떤 지역이 뭐 핫한 지역이고 어떤 지역이 지금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결정에 적극적으로 들어갈지 참여가 될지 이런 지역들을 좀 몇 군데를 선점할까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도움받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경제 상황 자체가 좋지 않고 또 부동산 시장도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안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심지 그리고 개발 지역에 대해서 또 안내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 02-2638-3916번 그리고 문자 샵 3989번도 보내주시면 1:1 대면 상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그 성북구 삼선동에 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빌라를 계속 거주하면서 네, 이게 오를지 어떻게 매도를 하면 좋을지 싶어가지고 네. 문의를 좀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성북구 삼선동이라고 하셨는데 다세대 네. 주택 보유도 하고 계시고 거주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주소 네네.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삼선교로 8길 8-3이요. 삼선도로 8길 8-3. 8-3.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 제가 14년도에 구입한 것 같아요. 14년도면 지금 한 8년 정도 보유를 하시고 또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세요? 네네. 네,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삼성교 반갑습니다. 8길 8-3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선동 1가네요. 네네. 삼선동 1가요. 지금 다세대택을 보유 중이신 거고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아니면 지금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신 거예요? 둘 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이거 매도하시면 여유 자금은 추가로 더 있으신 거예요? 뭐 한 1억 정도 더 매도하시고? 추가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이거 몇 평이에요? 34평이요. 빌라가 되게 큰 거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근데 이 건물이 네. 조금 오래돼가지고, 음.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노후화됐죠? 네네. 그래서 지금 조금. 얼마나 됐어요, 건물이? 제가 산지는, 그러니까 8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네. 동네는 한 3, 40년씩 됐어요, 건물들이. 네, 제가 그 정도 그 됐을 것 이유 같아요. 때문에 보유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노후되었기 때문에. 아, 이유를 좀 보면 우리 네. 한성대 지하철역 초역세권에 있는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요게 가까워요. 성곽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개발에서 좀 제약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어요. 네네. 이 성곽 지역을 삼선 6주택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도 성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8층으로 재건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네. 우리 정릉골 재개발을 보면 네.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층으로 해서 고급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런 재개발들을 좀 추진하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다른 지역, 그러니까 삼선 4구역도 재개발을 하려다가 해제가 됐던 구역들이에요, 사실은. 아, 우리 네. 지역들을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재개발이거든요. 네. 이런 도심권, 특히 강북 쪽에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는, 그러니까 오래된 지역들에 네. 개발들을 빨리 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다른 서울 외곽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교통도 깔아야 되고 뭐 그 지역에다가 인프라도 갖춰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도심권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아,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개발들을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재개발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재개발들이 추진하다가 예전에 추진을 하다가 해제되는 구역들 있죠. 네네. 해제된 구역들을 재지정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 중에 해제되었으니까 신축들을 할 수 있어서 빌라들을 새로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지역은 빌라들 새 빌라가 거의 없죠. 네. 대부분 다 30년, 40년 노후된 채 그대로 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주차 문제도 되게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고 네. 거주하기가 되게 지하철 역세권인 것 빼고는 되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도로도 네. 이 접도율도 되게 낮고 그래서 도로도 가는 길이 또 막혀 있는 길도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네네.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 아마 그 거주하기가 힘든 지역이 이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뭐 여유 자금이 좀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매도하고 가기에도. 네. 그리고 이 정도 빌라 크기를 가려고 하면 그 정도 자금으로는 좀 힘들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대로 거주하면서 지금 노후돼서 오래돼서 그게 단점이라고 했지만 그게 지금 현 시장에서는 유리한 장점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거주하시는 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그게 장점인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장점을 얼마나 가지고 있기 얼마나- 때문에 좀 네네. 더 우리가 이런 개발이라는 것은 네.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미래같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입지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4호선이 도심을 지나기 때문에 네네. 조금 전에 도심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도심권은 주택이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빌딩들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네. 없으니까 저 멀리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우리 먼 지역이 아니라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취지로도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점들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갈아타기 지금 생각 마시고 좀 더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라.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곳 추후에 재개발 추진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편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시다가 또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수지구에 광교산자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네. 이게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제가 샀을 때보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보다 가격도 오르고 해서 지금 좀 정리를 하고 네.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게 맞을지 해서 일단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보유하신 곳이 수지구 광교산자이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거주도 하고 네. 계시나요? 네, 제가 살고 있어요. 네,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더 좋은 투자처가 아니, 있을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네,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좀 오르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돼서요. 네, 전문가의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교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지도 궁금하고 이제 뭐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보다요. 네.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서울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서울과 어찌됐건 비교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가 내보다 더 나은 지역의 가격대로 움직이는 거 보고 우리 아파트는 좀 안 오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네. 이 입지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느냐, 네, 지금 우리 그렇죠. 가격이 고점이냐, 아니면 지금 상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제가 볼 궁금해요, 때는 그래서. 네. 지금쯤 한번 올해 거주하셨죠?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 했죠? 네, 저 거주하고 실거주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하면 처음부터. 한 번쯤 갈아타기를 한번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 아파트가 지금 생긴 지는 10년도 채 안 됐죠. 네네,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주하기는 나쁘지 않을 건데 우리 용인 지역을 제가 설명드릴 때 네. 용인 지역은 지하철 역세권 지역이어야 돼요. 예. 일단 첫 번째가. 특히 신분당선 라인이 수지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많이 이유가 올랐죠. 신분당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 아파트는 강교산 차이 같은 경우는 성복역이라든지 수지구청역에서 거리감이 좀 있어요.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또 위성도시, 그러니까 서울에서 근접하는 위성도시를 설명할 때 예.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지역에 오는 수요들은요. 서울을 가고 싶지만 오는 수요예요. 사실은. 분당을 그렇죠. 가고 싶지만 오는 수요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네. 강교를 가야 되는데 오는 수요예요. 네. 그런 수요들이거든요. 그 수요들이 온다라고 하면 어디를 먼저 찾겠어요? 지하철 역세권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역세권. 네. 저 교통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찾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세권 주변 지역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특히 뭐 용인뿐만 아니라 위성도시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에 출퇴근하고 서울에 집을 얻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수요가 온다라고 하면 출퇴근이라도 네.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역세권 주변 지역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아파트가 약간은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뭐 지금 노후화를 따질 때는 아니지만 시간이 네. 지나면서 우리 아파트는 새 아파트 이미지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수지구청역이나 동천역 주변 지역으로 보면 특히 수지구청역 주변 지역으로 보면 아파트를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많죠. 맞아요. 네. 네. 지금 추진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역세권에서 새 아파트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의 효과가 클 거고 그리고 리모델링이 되면 새 아파트에 대한 또 수요도 더 커진단 말이에요. 네.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 나중에 수요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새 아파트 되는 단지들로 많이 가겠죠. 네. 우리 아파트보다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갈아타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아파트가 아예 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장점을 따지면 우리 아파트 지금 몇 평이에요? 지금 저는 평수 조금 커요. 아니 뭐 그 큰 건 아니 39평이거든요. 39평. 네. 39평 지금 매매가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뭐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떠 있는 거 보면 시세 보면 한 9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9억 정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네네.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광교 같은 경우 있죠. 광교. 네. 광교 같은 네. 경우가 전세가가 8억 정도예요. 같은 평형대가. 아, 광교의 이게 좀 전세가면 차이가, 우리 네. 용인에 가서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이런 수요들이 조금 오는 겁니다. 그 수요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쵸, 네. 지금 네. 우리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지금도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매매가가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가보다 그 수요들이 차면서 조금 더 도망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엄청 근데 많이 그게 올라가거나 그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는 한 번쯤은 갈아타는 게 좋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적당할게요. 갈아탄다라고 하면 역세권 주변 네네. 지역에 리모델링 아파트를 가거나 아니면 좀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네. 분당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분당 가고 싶죠. 근데 네. 비싸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네, 분당 쪽으로 네. 가시거나 아니면 네. 지금 매도하고 간다라고 하면 역세권 주변 지역의 리모델링 지역으로. 아파트로 좀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 좀 시점을 해드릴게요. 보면 그게 낫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두 가지 방안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격 상승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역세권의 리모델링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속 걱정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770 먼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네, 성수동 1가 현대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거주 중이신지 아니면 보유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실지 자세하게 적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성수동 1가 이 지역의 분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네, 지금 성수동 1가 현대아파트, 성수 현대아파트를 지금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성수 현대아파트 지금 뭐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전망 좋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수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갤러리아 폴의 뒤쪽 아마 뒤쪽에 형성되어 있고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0세대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아파트가 지금 30년 차가 되다 보니까 노후도 때문에 아마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셔서 아마 문자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지구가 잘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IT 계열 업무지구들이 계속해서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지구는 계속해서 생기지만 성수동에 주택 공급은 없어요. 주택 공급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더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수동 뭐 한강변의 재개발 1, 2, 3, 4구역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없기 때문에 성수동 지역은 지금 현재 아파트, 노후 아파트냐 아니냐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성수동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서울숲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런 프리미엄도 지금 최근에 서울숲 이 얘기가 서울에서는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숲을 끼고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와 우리 아파트 사이 이 밀집 지역은 지금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무슨 길처럼 맛집촌 그러니까 뭐 카페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주택들이
이런 월세 수익을 받는 목적으로 많이들 지금 거래되다 보니까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토지 가격이 덩달아 상승을 했겠죠. 그러다면 우리 아파트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도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자세한 상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생기시고 조금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열심히 이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실시간 문자들이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어떤 문자들이 도착했는지 김태준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들도 실시간 문자들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실시간 문자도 이렇게 설명을 주지만 뭐 일반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다산자이 아이빌 플러스 104형 다산건강 리버테라스 2차를 보유 중입니다. 자녀명의 건강은 전세 임대 중이고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2주택자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자녀명의 아니면 본인명의 이렇게 각각의 1주택자로 보유 중이신 것 같은데, 다산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은 뭐 신도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새 아파트에 형성되어 있는 신도시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은 교통일 겁니다. 교통이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교통이 완성되는 시점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매도하고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통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충분히 기다리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동구 화수동의 미룡 아파트 재건축 투자의 목적으로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목적들은 시세 차익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가 아파트로 완성되었을 때 주변 지역의 아파트 시세와 이게 맞춰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변 지역의 인천 동구 화수동의 아파트 시세가 높을까요? 재건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업성에는 뭐 대지 지분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따르겠죠. 하지만 주변 입지에 따른 분양가 그리고 주변 입지의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1000세대를 공급하는 것보다 인천에서 강남에서 100세대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사업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주변 시세가 높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룡 아파트 재건축 투자 주변 시세에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투자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대전 상가 건물을 주셨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교 40단지 하나 포레나 수원 장안 중 어느 것을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1가구 2주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채를 지금 뭐 양도세 완화 기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매도하고 어떤 걸 보유할까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강교 40단지를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에 지금 매도 시점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평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두 아파트에 대한 매수가와 지금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한 채를 매도한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세법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먼저 매도하라가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는 그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강교 40단지를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지 서구 도솔로 233 상가 건물을 준공된 상가 건물이다. 1층 점포 4개, 2층 검도관 교회 뭐 이렇게 있답니다. 개인 주택 지역이고 모두 원룸으로 바꾸고 원룸촌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노후도 됐고 상가의 차임도 낮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서구 도솔로 323이 정확한 번지를 제가 알 수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 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 말 그대로 질문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임료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새 거로 바뀐다고 해서 차임료가 다시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차임료 자체가 있다고 해서 새 거라고 해서 차임료가 올라가서 시세 자체가 빠르게 형성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문자로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안전한 투자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중요한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